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7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김의겸 대변인 파동, 이게 6시간 동안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우선 팩트만 전해드리면, 김의겸 의원이 어제 오후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 언론 창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어제는 25일이고 오늘은 26일입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다시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 부탁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송 전 대표는 탈당을 했으니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이건 뭐 김의겸 의원이 언론한테 발표한 내용입니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발표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어제 송영길 전 대표 측 관계자가 기자들과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미 탈당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다.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송 전 대표에게 관심을 갖고 연락을 주는 기자들이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주당 의원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김의겸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측 관계자의 코멘트입니다. 뭐 이거는 그 말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말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팩트고. 그럼 나머지,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게 이제 저의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영길 전 대표 측이 김의겸이라는 사람을 언론 창구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한번 잠시 살펴보죠.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아마 여러 사람을 염두에 두고 언론 창구가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변호인이 하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앞으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언론에 대응할 문제는 무슨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 뭐 대국민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 대응입니다. 돈 봉투 의혹 사건에 관해서 검찰에서 부르면 뭐 간다 안 간다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브리핑하는 거, 그 다음에 그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 이거 다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만약에 검찰에 불려간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다, 뭐 이거 다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도 재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언론 감각이 있는 변호인이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정확해요. 김의겸 의원이 뭐 법률적인 문제 압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여러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김의겸 의원일까? 왜 그러냐면 우선 생각할 일이, 송영길 전 대표 탈당했습니다. 탈당의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그 언저리에 기웃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물며 민주당 의원을 자기 언론 창구로 쓴다? 상상 바뀝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도 김의겸이라는 사람을 뭐 한때나마 언론 창구로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김의겸 의원한테 제안을 했다.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통보 과정을 한번 보시죠. 민주당,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의원을 자기 언론 창구로 쓰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탈당했는데. 그리고 이게 김의겸 의원을 자기가 언론 창구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한테만 양해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남의 회사 사람을 자기 직원으로 쓰는데 그냥 그 직원한테만 너 여기 와서 일할래? 회사 그냥 그 적을 그대로 두고? 얘기 안 되죠. 상식에도 어긋나고요. 이거는 틀림없이, 저는 제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식으로든, 직접은 연락 못 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양해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허락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 쪽에 이재명 대표한테 좀 물어봐 달라. 내가 김의겸 의원을 내 언론 창구로 쓰려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겠냐 하는 양해를 받았을 것이다. 아니 뭐 국회의원이 물건은 아니니까 줄래 안 줄래 뭐 이런 식은 아니고 다만 그 양해 절차를 거치는 게 상식이죠. 저는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 전 대표와 같은 정무 감각이라면 아니 그리고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해를 했으니까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양해를 했을까? 이 어제 6시간 동안의 해프닝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이겁니다. 송영길은 왜 김의겸을 언론 창구로 쓰려고 했고 이재명은 왜 그거를 오케이를 했을까? 뭐 기자들과 소통이 뭐 이런 건 다 부차적인 설명이고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뭐 영원히 민주당만 출입하나요? 그거 아닙니다. 기자들은 여기저기 출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출입 기자 중에서도 민주당을 잘 아는 기자들도 꽤 많고 반대도 많습니다. 민주당도 출입했다가 국민의힘도 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는 어디든지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을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은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많고 다른 당에도 많습니다. 사회부 기자도 많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회사의 업무 체계상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까지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기자들을 일본말로 민주당 나와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기자가 정치부 기자라는 게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탈당한 사람이 있으면 국민의힘 기자가 그 사람을 커버한다고 그러죠. 흔히 뭐 요새 마크맨 이런 얘기도 하던데 커버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을 담당하는 거죠.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한 사람은 민주당 출입 기자가 담당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상.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민주당 출입 기자가 바쁘면 국민의힘 출입 기자한테 야 그 송영길 전 대표 쪽 챙겨라. 그렇게 업무 분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핑계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의겸 의원이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 받고 바로 한 2, 3분 생각해 보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럼 김의겸 의원도 기자 생활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정당 생활하고 청와대 대변인 생활까지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본인이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면 이거 내가 해도 되나? 탈당한 사람인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부터 절차를 밟아야죠?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의 양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 쪽에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이런 제안이 왔는데 내가 그걸 맡아도 될까요? 물어봤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물어봤겠죠. 근데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수락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송영길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해서 오케이를 받았을 것이고 김의겸 의원도 소통을 해서 오케이를 받았을 거고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한테 제안하면서 내가 직접 요새 이재명 대표 쪽하고 연락하기는 좀 그러니까 당신이 이재명 대표한테 좀 한번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이재명 사이에 뭔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김의겸 언론 창구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심송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왜 김의겸을 언론 창구로 판단했고 이재명은 왜 오케이를 했을까?
요게 이제 한 발 더 나간 분석이라고 저는 보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복당할 생각이 있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재판에서 다퉈서, 뭐 물론 검찰이 먼저입니다만 검찰에서 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거라고 보고, 그럼 법률적으로 다퉈서 본인이 하여튼 이겨서 전부 부인하고 뭐 이러면서 이겨서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민주당과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차원에서 민주당 사람을 본인이 언론 창구로 택해야 되겠다. 일종의 자기 욕심이죠.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상식적으로 보면 탈당한 사람이 민주당 의원을 데려다 쓰겠다는데 허락하면 안 되죠. 근데 왜 허락했을까요? 이 대목에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동규, 김문기 뭐 다 했을 때 가짜 변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도 마찬가지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하고 여러 가지 비밀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과연 그 비밀을 다 털어놓을 것인가? 검찰이나 이런 데 가서 굉장히 불안하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털어놓으면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또 정진상이 털어놓으면 뭐 이재명 대표는 그날로 끝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변호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걸 유동규 측 입장에서 보면 가짜 변호사죠. 자기를 변호하러 온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대리해서 자기를 감시하러 오는 변호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짜 변호사, 변호사는 맞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고, 그러면 그런 유사한 모델을 저는 송영길 전 대표 측의 대표한테도 이재명 대표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심송심이었으니까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 전에도 이심송심이었고 전당대회 후에도 이심송심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뭐 후보 검증단 설치하자고 하니까 그거 묵살하고, 그 다음에 정세균, 김두관 후보 중간에 사퇴하니까 그 표 무효표 처리하고, 무효표 처리 안 했으면 결선 투표에 갔겠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중복 투표, 대리 투표가 있었다 신고하니까 없었다 이래서 묵살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던 거죠. 이심송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고, 그 이후에 뭐 지역구를 물려주고 뭐 이런 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증거가.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재명과 송영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만약에 드러나도 이재명 대표는 다시 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관리용으로 자기 당 의원을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창구로 보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안 그래도 보냈으면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요청을 하니까 이거다 싶었겠죠. 아니면 둘이 상의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어제 상황, 김의겸의 언론 공지, 송영길 전 대표 측 관계자의 뭐 기자들과의 통화 뭐 이런 문제는 팩트고, 그 뒤로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면, 물론 이거 기자들이 확인하려고 하면 다 부인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아마 이런 그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현장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측의 관계, 겉으로는 완전히 단절됐지만 그 관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상당히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공동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 두 사람 간에는 공유해야 할 또는 지켜야 할 비밀이 많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